생생한 뉴스 속 이야기를 직접 전합니다. 취재 파일. 네, 취재 파일 보도국 김정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한테 밥 한번 먹자 얘기했네요. 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화요일에 봉하마을에서 만났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요. 네. 양당 두 대표 바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기현 대표가 얼굴 한번 봅시다. 밥이라도 먹고 소주를 한잔 하든지라고 말하자 이 대표가 국민들이 밥만 먹으면 안 좋아요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김 대표가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도 나오고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논의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밥도 먹으면서 이야기하자라고 했지만 답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나는 것이 불편한 모양이라고 밝혔는데요. 김 대표가 이 대표에게 식사 등 회동을 제안했지만 이 대표가 거절했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거절한 이유가 있겠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재명 당대표 비서실은 이에 대한 입장을 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실이 지난 2일 오후 6시쯤에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했다면서 이에 민주당 당대표실은 단순한 식사 자리보다는 현안 의제를 정하고 여야 협치와 민생을 논의하는 실효성 있는 공개정책 회동을 하자는 취지로 회신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김 대표가 식사 제안을 했고 이에 대해서 이 대표는 보여주기식의 식사 회동보다는 정책 대화를 하자는 취지의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또 이재명 당대표실은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국민들께서 바라는 것은 여야 협치를 통한 정치의 회복이지 정치인들만의 식사는 아닐 것이라며 정부 여당은 민주당을 야당으로서 인정하고 협치의 손길에 응답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식사회동 말고 정책회동을 하자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밥을 함께 먹으면서 좀 유의미한 내용이 나올 수 있는데 말이죠.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 대변인이 이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대표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나는데 도대체 무슨 조건이 그리 복잡하고 까다롭냐며 언제 어디서든 어떤 형식으로든 자주 만나서 의논하는 게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꼬집었고요. 또 대화를 시작해보기도 전에 그 형식을 따지고 미리 의제를 결정하는 것은 열린 소통의 대화의 자세가 아니라면서 이 대표의 입장을 비판했습니다. 네. 일단 저는 지금 양국이 너무 갈등을 치닫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든 만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좀 단절된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러면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으니까 이 대표가 지난 3월에 김기현 대표가 이 대표를 예방했을 때 비공개 발언에서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보자고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만나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얘기를 하다 보면 정책 얘기도 나올 수 있으니까 만나면 어떨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노란봉투법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노란봉투법이 정말 여당과 야당이 치열하게 갈등 중인데요. 어떤 법안인지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법안이 뭔데 이렇게 치열할까 하면요. 먼저 근데 노란봉투법 이 이름이 궁금하잖아요. 네. 2014년도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볼까 하는데 법원이 쌍용차 대규모 정리해고될 반대에 파업을 했던 노동자들한테 회사에 끼친 손해 47억 원을 배상하라는 이런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시민이 노란봉투에 4만 7천 원을 담아서 보냈고 여러 시민들이 여기에 동참해서 마음을 모았는데요. 모금 111일 만에 4만 7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서 14억 7천만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 이 노란 캠페인에 정말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그때 당시에 의원 34명이 노란봉투법 발의를 할 정도로 정말 뜨거웠습니다. 네, 노란봉투법 내용도 핵심만 좀 짚어볼까요? 네, 쌍용사의 케이스처럼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사용자 범위도요? 네, 현행법상은요. 사용주의 개념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 사업의 경영 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따라서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개정안에는 이 경우에 이제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따라서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이 범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 이런
이런 문구가 추가가 됐습니다. 네, 굉장히 복잡한데 지금 한마디로 하면 원청 대기업도 포함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정부와 여당은 그리고 또 경영계도 사용자의 개념이 무분별하게 확대가 돼서 원청과 하청 사이에 복잡한 법률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야당과 노동계 입장은 좀 다릅니다. 대법원에서 지난 2010년에 나온 판결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대법원에서는요, 원청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는 원청 기업이라는 판단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개정하라 이겁니다. 또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에 따라서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왜냐하면 국제노동기구 협약도 국내법 같은 효력이 있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하청 직원의 이중구조 차별도 해소가 되고 비정규직의 노동자의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대우조선해양 파업 때 그 좁은 철제 상자 속에 들어가 계셨던 분 때문에 아마 더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 노란봉투법. 네, 맞습니다. 아마 지금 사진으로 띄워드릴 건데요. 0.3평의 좁은 철제 상자 속에 들어가서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종이를 들고 농성을 펼쳤던 하청 노동자 사진 지금 띄워드리고 있는데 이들은 이대로 살 수 없다면서 파업을 진행한 결과 470억이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습니다. 네. 이 대우조선 해양 하청 노동자 5명에게 청구를 제기한 건데요. 사실 470억의 1%인 4억 원도 인생 정체에 걸려서 좀 갚기 힘든 금액이잖아요. 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노란봉투법이 다시 떠오르게 된 겁니다. 지금 야당 단독 처리로 본회의에 직회부가 된 거죠? 네, 스토리가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어제 회의에서 다룰 안건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야당이 의사 일정 변경 동의안을 통해서 직회부 안건 상정을 한 건데요. 네. 안건은 무기표 투표로 진행이 됐고요. 민주당과 정의당 총 10명으로 통과가 된 겁니다. 근데 국민의 위원들은요. 투표 직전 표결에 반대를 하면서 전원 퇴장한 상태였고요. 예. 그래서 근데 이 노란봉투법이 지난 2월 21일에 환노위 전체 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가 됐었습니다. 벌써 3개월 전이네요. 네, 그 이후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는데 90일 넘도록 법사위에 계류 중이었거든요. 근데 이 국회법 14조 3항에 따르면요. 법사위에서 60일 동안 심사를 마치지 못한 이 법안은요. 소관 상임위에서 제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만 따르면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뭐 야당에서는 침대 축구다 뭐 침대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국민의힘 근데 지금 반발이 거셉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노란봉투법을 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 철회할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었기 때문에 이 본회의 직회부는 국회법 위반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네. 근데 이제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열릴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데 사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지금 과반해서 갖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절된 경우에는 통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김진표 의장이 이 노란봉투법을 바로 상정하지 않을 거란 전망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야가 정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직회부 거부권 반복도 지금 반복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간호법 제정안처럼 본회의 상정을 한 차례 미루고 여야 원내대표 간의 추가 논의를 주문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벌써부터 대통령 거부권 행사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도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지금 양곡관리법 개정안과요. 간호법 개정안에 이어서 취임 후 세 번째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대통령실에도 부담이 되겠죠. 계속해서 노 이렇게 하는 건 불통의 이미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좀 무조건적인 반대만 고소할 게 아니라 이런 우려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좀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걸로 보이고요. 네. 윤 대통령 또한 이런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거부권 행사를 남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생각이 듭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이 통과가 됐는데 또 뒷말이 많네요. 네, 지금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지 28일 만이고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지는 24일 만입니다. 지금 이 법안에 담긴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예.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경매와 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건데요. 또 이 피해 보증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그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예. 또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계약 횟수 관계없이 경매와 공매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최우선 변제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의 형식이지 정부가 미리 구제를 해주는 건 아니에요. 이 부분이 피해자들이 아마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피해자들은 줄곧 선구제, 후 회수 이런 방안들을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정부가 수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최우선 변제금 회수 보장과 주거비 지원, 이게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계속 요구했던 두 가지인 건데요. 모두 거부당했고요. 예. 또 최우선 변제금 무이자 대출 방안, 이거에 대해서는요. 피해자들이 반대 입장 밝혔거든요. 근데 결국 통과가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취재 파일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